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지난주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나면서 컴퓨터를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컴퓨터로 산다고 샀는데, 일단 그 스피커랑 마우스, 그 마이크가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화면도 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설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방송을 좀 하면서 차차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반영을 최대한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엄청 바쁜 한 주였습니다. 사실상 이 12월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보통 휴가 많이 가고 연말 끼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수급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1월 달에 좀 많이 만회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수가 발생하면서 일단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로 매집하면서 지금 퍼로 따지면은 작년 초에 아주 낮은 주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끌어주는 대형주, 그다음에 화학주, 그다음에 결국 서비스업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또 사이클의 초입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엔 좀 전통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에요. 자, 11월 말부터 시작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특히나 해외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코로나가 4천 명이라 그랬는데 결국 5천 명이 되어 있고 수출 내수 동반 시장 약세가 전방위로 위기감을 악화시키는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DI 등 반도체 종목을 우선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는데 또 기존에 또 공격적으로 포트를 담았던 10월, 11월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포트를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아마 혼자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으셨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포기하면 가장 큰 후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연말에 제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2022년 대전망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800에서 3400까지의 지수대다. 그래서 즉 현재는 낮은 레벨에 있다라고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는 제가 신세계를 포인트로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댓글 남겨드렸었습니다. 저게 글 남겨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오미크론 바로 전까지 미국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빅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통업체 중에 신세계를 꼽았었고 결국에는 신세계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 이후가 더 부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연초까지 신세계는 가져갈 예정이고요. 불확실성 해소되는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형주 순환매가 이어지는 시점이다라고 11월 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가 좀 힘이 되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익전망치로 말씀드렸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 실적이 낮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니까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빼고도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은 우리나라 코스피 밸류다. 2,900은 낮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자료였습니다. 하이브가 지난주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잡주 빼고 SDI와 MCX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DI도 약간 주춤한 모습 보이지만 70만 원 초반대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SKC는 20만 원을 가볍게 돌파했다가 다시 좀 주춤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밀렸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장이 올라올 때 개별 종목이 못 올라오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지난주 장 올라올 때는 잘 올라왔던 종목들이었습니다. NC소프트는 좋은 종목 70만 원 초반대를
저점으로 보고 90만 원까지 사이에서 밴드 형성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오늘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일단 조금만 더 버텨보자입니다. 그리고 12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수급이 좀 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1월까지 잘 청산을 하고 12월부터 좀 현금화 하면서 12월 말로 가면서 대형주를 좀 사놔야 되는데 다 지금 들고 있는다고 정신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글로벌과 국내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미국과 선진국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다. 증시가요. 물론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적어도 증시는 급락 이후에 급등하면서 좀 관대한 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매수세가 등장을 했고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 중심으로 외국인 사이클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도 대형주 관심을 여전히 두어야 된다. 제 친한 지인 중에 이제 좀 이제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HMM 같은 거. 좀 한때 괜찮았지만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다 하면서 들고 있는 건데 이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삼성전자나 나머지 종목들이 이렇게 빠졌을 때 덜 빠졌지만 얘를 팔고 요로 갈아타는 이제 중요한 시기인데 강남 아파트랑 강북 아파트 다 무너질 때 결국에는 강북 아파트가 먼저 빠지겠지만 강남 아파트가 많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돈 여태까지 잘 모아놓은 현금으로 좀 더 보태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회복할 때는 더 크게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포트를 개편하려면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 종목들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중요 종목들 이외에 좀 약간 아리까리하거나 좀 이렇게 정이 안 가는 종목들은 지금이 아주 삼성전자로 갈아타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대형주로 가지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 관심이 아주 낮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이런 걸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 개편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말은 늘 조용했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코로나로 인한 학습 효과 때문에 막 급락하거나 2,800을 깨거나 이제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에 성공했고 그렇지만 변동성은 낮은 기간이다. 12월은 전통적으로 휴가 기간이다. 그리고 오미크론 연구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발표 예정일이 12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주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시장에 대한 좀 우려의 그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격 투자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이게 12월 말로 갈수록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DI 같은 이제 대형 종목들로 포트를 좀 구성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제가 요새 주력으로 보고 있는 포트인데 신세계도 있고요. 삼성전자와 MC넥스, 그 다음에 신세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환경 관련해서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그리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엔터는 2022년에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업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로 NFT랑 그리고 플랫폼 사업 그리고 OTT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으로 하이브가 실적이 매우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이브로 일단 좀 포트를 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좀 쨍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색하기 때문에 일단 좀 하면서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급하게 이 대신증권 이 사이버스를 다운받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 급등 좀 일단 기간이 좀 기네요. 급등한 이후로 일단 급락 그리고 어느 정도 한 4, 5일 정도 횡보하는 그런 모양새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급락하면서 시장이 진짜 완전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장 후반 들어서 반등하는 모양새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크게 어떤 이슈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미크론의 수준 그리고 금리를 원래 2번 인상하려고 했고 하반기에 인상하려고 했는데 그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좀 짧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아주 큰 타격을 받았던 그런 지난주였습니다. 나스닥 역시 지금 15,687 수준으로 15,000선 이상이면은 일단 1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내할 만한 수준의 나스닥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은 200일선을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일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엄청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그런 해외 시장이었고요. 달러는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급락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거의 10조 이상, 10조 가까운 숫자를 매수하면서 달러가 급락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들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2,800을 무너뜨리지 않고 2,968까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발 아주 지수 상승이 눈에 띄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 가봐야 알아요. 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또 이틀 오르고 3일 빠지고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틀 오르고 뭐 5일 빠졌네요. 3일 오르고 이틀 빠지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난주. 자,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크래프톤, 네이버,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입니다. 지금 보면은 게임 서비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필두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HMM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브도 있고요. 우리 고민 많으신 SKI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NC도 있습니다. 보면 전통 대형주들이 시총 상위에 다, 매집 상위에 다 포진되어 있으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이 시장이 흔들릴 때는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역시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기관은 외국인보다 더 수급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 시즌 그리고 월말 시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들은 SK스퀘어, 일진, 하이솔루스, 셀트리온, SDI 있긴 하지만 시장 많이 물렸고 결국엔 삼성전자를 팔면서 잡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 팔고 네이버 팔고 크래프트 팔고 잡주러 이렇게 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대부분 빨간색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본격적으로 수급이 뭐 들어왔다 이렇게라기보다는 시장이 흔들릴 때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빠졌었고, 다른 애매하게 물렸던 종목들을 대부분 청산을 하면서 섬유일부, 전기가스, 통신, 비금속 광물, 은행, 종이, 뭐 의료정밀 이런 것들을 매도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에서 철강금속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는데 우리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찝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화학도 많이 올라왔고 서비스업도 NC소프트발, 펄어비스, 크래프톤, 넷마블 다 많이 올라오는, 컴투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은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용 물량, 그다음에 뭐 대출받았던 물량들 다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지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필이면 12월이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종목들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가 일단 200일선을 엄청 강하게 뚫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고점까지도 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도 이 힘든 시장에서 MC넥스가 이제 6만 원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 그렇게 되면 약 15%, 우리는 대부분 46,000원대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46,000원대에 많고, 특히나 통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46,000원대에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까지 2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한번 꼭 지켜보시고요. 하이브가 38만 원, 39만 원, 40만 원대에 많이 들고 계셨을 텐데 조금 더 욕심냈던 것이 일단 그 방탄소년단이 주식 매도하면서 연일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BTS가 매도한다고 해서 주가가 빠질 거였으면 이렇게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하이브에 대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 BTS 내용은 없어요. 50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두나무와 NFT 사업 하고 있는 거, 황금성 바로 이걸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요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위메이드랑 여러 가지 종목들. 그래서 내용이 괜찮고 플랫폼 사업도 괜찮고 영업이익이 수정될 정도로 일단 내년 영업이익도 좀 더 나아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합병 사업 강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투어도 못했는데 일단 관련된 음반 매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하이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죠. KMW 문의가 많으시던데 일단은 지금은 6G예요. 이게 사실 손절 매도 말씀드리고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도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는 워낙 KMW랑 서진 시스템은 좋은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KMW는 5G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고요. 어쨌든 지금 6G를 바라보는 인텔리안 테크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렸었는데 인텔리안 테크로 갈아탔으면 갈아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5,000원을 강하게 하회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아프지만 이거는 좀 늦었어요. 6G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진은 조금 다른데요. 서진은 121선과 200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왜냐하면 실적이 아까 KMW와는 다르게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에 있다가 2020년도에 좀 꺾이는 모습이었었는데 2021년 이제 어닝 예상한 걸로 보면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서진 시스템은 5G 장비주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진 가지고 계신 분은 좀 홀딩 해보시고요. 좀 홀딩 해보시고 KMW는 일단 좀 35,000원을 기점으로 장이 빠지면 모르겠지만 장이 올라오는데도 못 따라 올라온다고 하면은 좀 자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포스코는 일단 30만 원까지는 아주 안정권이라고 보는데 28만 원대까지는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횡보하는 기간만큼은 적어도 가지고 계셔 보셔야 돼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12월 말 그다음에 조금 더 본다면 1월까지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이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에서도 단가 개선하고 마진 개선하고 또 공정률 개선하면서 잘 버텨왔던 현대제철과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격을 손절가로 정하기보다는 기간을 손절 기간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잘 버텨주시면 12월 말까지만 잘 버텨주시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12월에 아주 그렇게 12월이 아니라 2020년도에 그렇게 힘들었던 한 해에서도 주가가 잘 받쳐줬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회복되고 좀 건설 경기 살아나고 철강 더 마진 개선되고 달러가 지금 워낙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높으면 조금만 비용을 지불해도 달러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값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좀 떨어지면 이 상대적으로 달러로 결제되는 철강 해외 시스템에 있어서는 좀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데 가격 손절 라인이 아닌 이제 기간 손절 라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환경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은 참 좋지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하나솔루션 개별적인 어떤 악재라고 보긴 힘듭니다. 대부분 보면 2019년 대비해서 20년도가 실적들이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 회복하는데 더딘 모습이 있었고 21년에는 실적이 회복될 예정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한화솔루션도 한화 갤러리아가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유통 서비스 지금 신세계가 올라가듯이 좀 약간 이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결국엔 태양광 사업이 지금 좀 주목을 받을 때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한동안 태양광 사업이 또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그냥 워낙 코로나랑 오미크론 때문에 태양광이나 새롭게 설비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건 또 이슈가 나와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팔고 나서 몇 달 있으면 또 올라올 텐데 이런 것들이 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멘탈이 흔들리는 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손절 안 할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것들 보고 지금 솔루션 드리는 건데 결국에 또 하나 솔루션이네요. 아무튼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하향세잖아요. 지수가 올라오는데도 못 올라온다면 팔아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SKI 테크놀로지도 전기차 배터리에 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지수 하락 지금 10월 달에 워낙 많이 빠졌었으니까 10월 달에 지수 하락에 좀 그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지 사실 SKI 테크놀로지가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20만 원 정도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만 원 정도? 좀 한 1, 20% 정도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다 매출이 보면 팔 수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사야 되고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은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뒤쫓아서 개인들이 따라오면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런 종목들이 또 빛을 발할 텐데 지금 힘들다고 지수가 저점인데 또 이거 지금 팔고 삼성전자로 간다면 또 엇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잘 참고해 주시고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눈치 싸움이거든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저렇게 팔아대고 잡주로 갔지만 잡주는 또 빠지고 삼성전자만 올라가면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 개인들의 심리인데 지금 못 버티면 자꾸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실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두세 달 정도 버티고 있지만 우리 한때 엄청 활발하게 막 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두세 달을 못 버텨가지고 좀 까먹는 상황인데 창이 빠지는데요. 창이 빠지는데 근데 이때 또 팔면 또 오르고 또 내가 산 것도 빠지고 이게 막 꼬이는 게 내가 사면 빠지더라가 아니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프로 HN도 잘 가지고 계시면 이것도 환경 관련해서 그다음 유지보수 솔루션 뭐 화학 업종 기본들 지금 다음 사이클에서 잘 대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든 종목들 여러 가지 있지만 지치면은 지치는 대로 계좌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여유 있게 보시고 아마 힘들면 제가 더 힘들 거예요. 저는 약 200명의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보실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힘든 방송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모로 좀 좋지 않았을 거예요. 화질이나 마이크 상태나 댓글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이제 통멤버십 하실 분들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핫투 아이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늘 말씀드렸지만 지치시지 마시고 같이 좀 즐기면서 주식 하시고 내년 초에 또 내년 상반기에 또 좋은 날이 올 거니까 힘내시고 연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